경청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생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많은 사람들의 독서를 격려하는 책 읽는 남자, 책일남입니다. 말수가 없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기 위해, 슬픈 일은 위로받기 위해, 성공담은 자랑하기 위해, 그리고 남을 가르치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위해서도 자기의 말만 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상대한테 굉장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고객을 응대할 때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해줘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며 원하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신 스노우폭스 CEO 김승호 회장님의 책 중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파트 5. 착하고 성실하되 영악하고 게을러지자. 상대에게 존경받으려면 챕터의 해당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미국의 한 기업가를 만날 일이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수성가하여 근사한 사업체를 소유한 젊은 사업가였다. 나는 그가 회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업상 미팅이 아닌 단순한 친교를 통해 그의 경영 방식에서의 독특함을 배우러 간 자리였다. 초면 인사와 소개를 마치고 회사를 둘러본 후 그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외부에서 온 손님에게 허물없이 자신의 일대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소설처럼 올라온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사업체는 능히 자랑할 만했고 소문대로 야무지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며 내 자랑을 하고 싶은 소리가 목 밑까지 몇 번이고 나왔다. 그러나 방금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다시 훑어보다 온지라 그냥 참고 있었다. 1시간 정도 생각했던 미팅이 3시간이 넘어갔다. 말 한 번 끊지 않고 물어주고 들어준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말을 다 마친 그는 무척이나 시원스러워했다. 아마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경청해준 사람은 내가 처음인 듯했다. 그가 할 말을 다 마쳤다. 그의 눈물 나는 활약을 나의 버금가는 이야기로 희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그의 회사 규모를 자랑하며 내 회사 규모를 드러내어 기를 죽이고 싶지도 않았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 콧대를 꺾어주고 싶은 심술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카네기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고 미팅을 마쳤다. 한 달 뒤 여러 사업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날의 거만함이 다시 새어나올까 염려했으나 기우였다. 그는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떠벌리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 존경받을 만한 친분이나 시간도 없었음에도 그는 그날 첫 미팅에서 나에게 보였던 자부감과 거만을 싹 지워버리고 나를 업고 다니다시피 했다. 보스 기질이 유난히 강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다들 의아해할 정도였다. 사실 그에게 내가 한 것이라곤 대화 중에 들어준 것밖에 없었다. 그날 나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새삼 실감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묻고 들어준 사람이 답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었다. 대화 중 반박이나 변명 또는 주도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런 방법들이 상대의 존중을 얻는데 언제나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나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정신이 없어서 남의 말을 끊거나 대화의 중심을 벗어나 다른 말을 하기 일쑤다.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온 날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저녁이 지날 쯤이면 느낀다. 특별히 처음 친분을 맺는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조심하지만 속물의 근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내 자랑을 하고 들어온 날이나 쓸데없이 아는 체하고 온 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한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자랑하기 마련이다. 들어주고 묻는 것만으로도 힘 안 들이고 상대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잊는지 모르겠다. 김승호 회장님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훑어보셨다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일부 내용을 바로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부 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최근에 브리지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엘 토머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라디오로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고 있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오,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의 발행인 J.W. 그린버그가 주최한 디너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대마, 미국의 원예 육종가 루터 버뱅크, 칠레 정원은 물론 보잘것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칠레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 스트레인저즈 인 러브에서 잭 우드퍼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몰입해서 들어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정말 재미있었고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당신처럼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에게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다. 진심이었다. 식물학자는 나를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말하도록 추임새를 넣었을 뿐이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찰스 W. 엘리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자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굳이 이런 사실을 배우려 하버드 대학을 4년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도 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값비싼 가게를 얻고 돈 한 푼도 아껴가며 물건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상점 윈도우를 꾸미고 수백 달러를 써서 광고를 한다. 그리곤 점원을 고용하는데 그 점원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고객이 말하는 중 말어리를 자르고 고객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해서 상점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점원 말이다. J.C. 유턴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워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에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트는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그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의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우튼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 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자 점장은 제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장은 내 셔츠 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판매원들에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버리려 했죠. 하지만 점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대답했습니다.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곤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드리기로 하죠.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한 상태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한 주가 끝날 즈음이 되자 양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저의 신뢰도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죠. 이 관리자가 점장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부하 직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평생토록 점원 노릇이나 하게 되리라고 말할 뻔했다. 그렇지 않다. 아마도 그 직원들은 다시는 고객들과 만나지 않는 포장 부서 같은 곳으로 좌천될 것이다.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아무리 사람들이 격분하여 킹코브라처럼 주변에 독을 뿌리더라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 전화회사는 몇 년 전 여성 전화 교환수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객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또 전화를 뿌리째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어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그 부과된 요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신문에 편지를 썼고 공공서비스위원회 퍼블릭 서비스 커미션에 수도 없이 많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 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이 회사의 가장 유능한 분쟁 중재자 중 한 명을 보내 이 분쟁을 즐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이 분쟁 중재자는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장황한 비난을 실컷 퍼부어 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말하고 그의 불만에 공감해 주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을요. 이 분쟁 중재자는 내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다. 그 다음에도 다시 가서 그의 말을 더 들어주었죠. 4번 인터뷰했어요. 4번째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저는 그가 만든 단체의 일원이 되었죠. 단체의 이름은 전화가입자 보호연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단체 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말고는 제가 유일한 회원이지만요. 인터뷰 중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었지요. 그 사람은 이전에는 전화회사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했지요. 심지어 첫 번째 인터뷰 내내 제가 처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4번째 인터뷰 후 저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어요. 그는 모든 요금을 다 냈고 전화회사와 갈등을 벌이게 된 후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비정한 착취에 맞서 공공의 권리를 지키는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불평과 고발을 통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순간 그의 실체 없던 불평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몇 년 전 어느 아침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한 고객이 줄리언 F. 데트머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줄리언 데트머는 데트머 양모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회사는 나중에 재단업에 양모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 회사가 된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15를 주어야 했어요. 데트머 씨는 내게 설명했다.
고객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채권 부서는 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의 직원에게서 여러 통 편지를 받은 후 이 고객은 여행 가방을 싸서 시카고로 왔고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데트머양 모 회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고픈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 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단단히 혼낼 생각에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싸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부에서 $15는 지우고 앞으로는 언급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고 봐야 할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 데 비해 우리 직원들은 수천 계좌를 들여다보아야 하니 아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서 다시는 구매를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 회사를 추천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후 다시 사무실로 온 그 사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주었듯이 공정한 태도를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계장부를 다시 훑어보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곤 $15 수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과의 글과 함께요. 나중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의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붙였고 22년 후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한 가난한 소년이 방과 후 주당 50센트를 받으며 제과점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집이 워낙 가난한 나머지 소년은 매일같이 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길거리에 나가 도로의 배수로에서 연료를 배달하는 석탄 마차가 흘린 조각들을 긁어모았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평생에 걸쳐 학교를 6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언론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며 시작했다. 보크는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의 사원이 되어 주당 $6, 25센트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라도 배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보크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걸러가며 돈을 모아 미국인 전기사전을 샀다. 그리고 당시로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의 전기를 읽고 난 후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보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는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에게는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웨스턴 유니온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소녀는 얼마 안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들 홈스, 롱펠로,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올컷,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크는 이 저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휴가를 내어 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환대를 받으며 머물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위인들은 보크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보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유명 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남북 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순간,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워싱턴으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같이 의논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친구는 백악관을 찾았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했다. 노예 해방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든 주장들을 검토했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하는 또 노예를 해방하지 않을까봐 그를 비판하는 편지와 신문기사들을 읽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한 다음 링컨은 오랜 이웃 친구와 악수를 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한 후 일리노이로 돌려보냈다. 링컨은 옛 친구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모든 이야기는 링컨 혼자 다 했다. 그게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이야기를 한 다음 훨씬 편해 보였어요. 옛 친구가 말했다. 링컨은 충고를 바랐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화가 솟구친 고객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불만을 가진 직원도 마음을 다친 친구도 모두 그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격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놀랍게도 이 중 몇몇은 사교계 명사다.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지겨운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럼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노셈 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3부 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러한 값비싼 실수를 잘 저지른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어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라.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몇 년 전 미국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1년치 내장재 직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제조업체가 직물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이 이 견본을 조사했고 제조사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정해진 날에 제조사 대표에게 자신 회사의 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중 하나의 대표인 GBR은 인후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R씨는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했다. 제가 회의에서 중역들을 만나야 할 차례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방으로 안내를 받아 가보니 직물 엔지니어, 구매 담당 직원, 판매 부장,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짜내 말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끄끄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 있어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사장이 제 대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장은 제 견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 중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제스처만 했을 뿐입니다. 이 아주 특이했던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장재 직물 50만 야드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커다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려던 제안은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 S. 웹도 똑같은 발견을 했다. 웹씨는 풍요로운 펜실베이니아 더치 17에서 18세기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주하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한 사람들,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조사를 나갔다. 왜 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죠?
웹씨는 관리가 잘 된 농장을 지나며 그 지역 판매 대리인에게 물었다. 구두쇠들이에요. 아무것도 사려들지 않아요. 판매 대리인은 굳이 혐오를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게다가 우리 회사를 싫어해요. 시도는 해봤는데 가망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웹은 어쨌든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고 거기로 드러켄브로드 부인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다. 다음은 웹씨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회사의 판매 대리인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면전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아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켄브로드 부인,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고는 의심에 찬 눈으로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훌륭한 도미니크종 닭을 키우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10알 정도 사고 싶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내 닭들이 도미니크종인지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거죠. 저도 닭을 키웁니다. 하지만 저렇게 멋진 도미니크 닭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당신이 키우는 닭이 낳는 계란을 쓰시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은 레그 혼종이라 하얀 달걀을 낳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만드실 테니 케이크 만들 때는 하얀 달걀은 갈색 달걀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런데 제 아내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니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때쯤엔 드러켄브로드 부인은 형광까지 나와 있었고 태도도 싹싹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농장에서 근사해 보이는 버터 치즈 제조 설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죠. 드러켄브로드 부인, 솔직히 남편분이 버터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것보다 부인이 닭을 치시면서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빵. 그녀는 터졌습니다. 정말 빵 하고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만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머저리 같은 할아범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할머니는 양계장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양계장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작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였죠. 저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사료들을 추천하고 온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어떤 점에서는 할머니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곧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신의 이웃이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제 솔직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2주 후 드러켄브로드 부인의 도미니크 암탉들은 만족한 소리로 꼿꼿대거리며 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전등불 아래서요. 저는 주문을 받았고 할머니는 더 많은 계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만 할머니에게 전기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펜실베이니아 더치 농장에 전기를 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금융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경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였다. 찰스 T. 쿠벨리스는 광고를 보고 회신용 번호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에 찾아가기 전 쿠벨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몇 시간이고 오가며 자신이 찾아갈 사업체를 만든 사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냈다. 인터뷰 중 쿠벨리스는 말했다.
당신 회사와 같이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8년에 책상이 있는 방 하나와 속기사 한 명만으로 창업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은 손에 단 돈 450달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좌절과 싸웠고 어떻게 조롱을 이겨냈으며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일했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으며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자신에게 정보와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장은 그런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마지막에 가서야 사장은 쿠벨리스 씨에게 그의 경력에 대한 짧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는 부사장 중 한 명을 불러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 같습니다. 쿠벨리스 씨는 자신의 미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때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에 대해 알아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호의적인 인상을 낳았다. 사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어놓는 자랑을 듣느니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프랑스 철학자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는 말했다.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왜 진실인가?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독일 속담이 있다. 다이 리인스트 프루이드 이스트, 다이 샤든 프로우드.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순수한 기쁨이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그렇다. 우리의 업적 따윈 부풀려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자. 겸손해지자. 그게 언제나 성공의 비결이다. 어빈 콥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한 법률가가 증인석에 앉아있는 콥에게 말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콥씨, 당신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콥은 대답했다. 분에 넘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당신이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나 나는 앞으로 100년만 지나도 완전히 잊힐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자.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당신이 바보가 아닐 수 있는 까닭을 알고 있는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당신의 갑상선에 있는 몇 푼의 가치도 안 나가는 요오드 덕분이다. 의사가 당신 목에 있는 갑상선을 열어 얼마 안 되는 요오드를 빼낸다면 당신은 바로 바보가 되어 버릴 것이다. 골목에 있는 약국에서 5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요오드가 당신과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다. 단 5센트의 요오드가 별로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Let the other man do a great deal of the talking.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싶거나 원하는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두 번째,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유도하라. 세 번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나 자신은 최대한 낮추며 내 자랑은 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상대의 말을 끊고 내 말이 하고 싶어질 때 김승호 회장님과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을 훈련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